드디어 우리도 시간이 생겼으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때의 그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맞아.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몸도 아직 건강할 때 가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나둘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꿈 같던 여행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던 그 순간. 여행 책자를 펼쳐놓고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시간들. 몇 달 동안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며 우리 정말 가는 거구나 하고 실감하던 그 떨리는 마음. 출발하는 날 아침 공항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얼굴에 가득했던 기대와 설렘. 드디어 해냈네, 우리. 그런데 혹시 아세요? 요즘 60대 이후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가 뭔지.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사이가 멀어졌어. 그냥 동네에서 만날 걸 그랬어.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러 간 여행이 왜 관계를 망치는 걸까요? 분명 출발할 때는 모두 웃으면서 우리 진짜 좋은 시간 보내자고 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30년, 40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누가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요. 평생을 이웃으로 살며 서로 김치도 나눠주고 아플 때 병원도 함께 다녔던 사이가 말이에요. 분명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그 어색함.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며 밤잠까지 설치게 만드는 그 답답함.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친구들과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미리 알고 가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김순옥 씨는 올해 74살이에요. 4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며 함께 해온 친구 4명과 작년 가을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손주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도 좀 살자는 마음으로요. 6개월 동안 매달 15만 원씩 모아서 떠난 베트남 여행. 그런데 돌아온 뒤로는 4명이 모이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다음엔 언제 또 갈까? 했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몰랐나 봐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행 중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바로 생활 리듬의 차이예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만 만나니까 몰랐던 부분이죠.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야 하루가 개운해요. 또 어떤 분은 밤 11시까지 TV를 봐야 잠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방에서 같은 일정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조용히 해줘요. 아직 자고 있잖아요. 빨리 좀 씻어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게 돼요. 처음엔 미안해요 하며 웃고 넘어가지만 며칠 계속되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컨디션도 예측하기 어려워져요.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무릎이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해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아픈데 참는데 왜 그래? 하는 사람과 몸이 힘들면 쉬어야지 하는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 생겨요. 각자의 체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요. 박물관을 좋아하는 사람과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박물관이야? 지겨워 죽겠네. 쇼핑만 하면 뭐해? 여행의 의미가 없잖아. 이런 투덜거림이 계속 나오게 되죠. 화장실 사용 시간부터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5분이면 끝나는데 어떤 분은 20분씩 걸려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짜증이 쌓이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각각이에요. 새벽형 인간은 6시에 벌떡 일어나서 아직도 자고 있어? 하고
저녁형 인간은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왜 깨워? 라며 투덜거리죠. 특히 화장실이 하나뿐인 호텔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심해져요. 씻는 순서를 정하느라 아침부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큰 문제는 돈에 대한 생각 차이예요. 같은 금액을 냈다고 해도 쓰는 방식은 정말 제각각이거든요. 여행 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사자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그 돈이면 손주 용돈을 더 주는 게 나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을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계산적이었나? 평소엔 조용하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이런 생각들이 한번 마음에 박히면 여행이 끝나도 계속 따라다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각자 살아온 경제적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어떤 분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평소 카페에서는 몰랐던 이런 차이들이 여행에서는 하루 종일 노출되면서 당황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식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거 시켜서 나눠 먹자 하는 사람과 각자 먹고 싶은 거 시키자 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계산할 때 서로 눈치 보며 불편해지죠. 어떤 분은 어차피 여행 왔으니까 하며 평소 안 먹던 비싼 음식도 주문해요. 그런데 다른 분은 집에서 먹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비싸? 하며 아까워하고요. 심지어 기념품 살 때도 차이가 나요. 손주들 줄 것도 사야지 하며 이것저것 사는 사람과 그런 건 한국에서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 결국 왜 이렇게 많이 사? 왜 이렇게 안 사? 하는 말들이 오가게 돼요. 여행에서 또 다른 문제는 말 한마디의 파괴력이에요. 아이고, 당신은 정말 느려요. 우리 발목 좀 잡지 마세요. 여행 와서도 재미없게 왜 그래요? 그래서 평생 집에만 계셨나 봐요. 평소 같으면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행 중에는 다르거든요. 피곤하고 일정에 쫓기고 몸이 지치다 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져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진심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들려요. 60대 이후의 감정은 젊었을 때보다 더 예민하고 섬세해요.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듯한 말투에는 누구나 쉽게 상처받거든요. 좋은 기억보다 상처받은 기억이 더 오래 남는 법이에요. 여행을 끝내고 나서 떠오르는 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그때들은 그 말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더욱 소중해져요. 젊었을 때는 뭐 그런 말 못해? 라며 웃어넘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특히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 중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런 배려가 사라지기 쉬워요.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지냈나 하는 씁쓸한 깨달음이 드는 거죠. 사진 찍을 때도 문제가 생겨요. 어머, 나 이 사진 마음에 안 들어. 지워줘. 왜 자꾸 사진만 찍어? 구경 좀 하자. 이런 사소한 일들도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어떤 분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역할 분담의 불공정함도 큰 갈등 요소예요. 여행은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일정 짜기, 항공권 예약하기, 숙소 관리하기, 현지 교통편 알아보기, 돈 계산하기.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숙이는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우리는 잘 몰라서 맡긴 건데 뭐가 힘들어?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할 거야. 우정은 큰 갈등보다 이런 작은 책임의 불균형에서 더 많이 깨져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여행은 부담이 되어버리거든요.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젊었을 때보다 부담스러워져요. 인터넷 예약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떤 분에게는 쉽지만 어떤 분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돼요. 환율 계산하고 지하철 노선도 보고 구글맵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떠안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관계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일정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당 전화 예약, 택시 부르기, 호텔 체크인까지 모든 걸 한 사람이 처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행 내내 일하는 기분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따라만 가면 되니까 편안해하지만 그 사람은 나만 힘들게 왜 이러나 하는 마음이 생기죠. 무심한 작은 일들의 반복도 문제예요. 여행 중에는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생활 습관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화장실 사용 시간, 짐 정리하는 방식, 식사 속도, 에어컨 온도 설정. 에어컨 좀 올려줘요. 너무 더워요. 저는 추운데요. 감기 걸리겠어요. 이런 작은 의견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루틴은 강해지고 고집도 단단해져요. 좋은 친구라도 그 루틴의 충돌을 매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다르고 씻는 순서도 다르고 짐 싸는 방식도 달라요. 왜 이렇게 짐이 많아?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와야지. 난 이게 다 필요한데 당신이 너무 안 가져온 거 아니야? 이런 사소한 다툼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 하나 고르는 것도 갈등이 돼요. 드라마 보고 싶은 사람, 뉴스 보고 싶은 사람,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이 같은 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음식 취향도 다르고 관광지에서 보내고 싶은 시간도 달라요. 어떤 분은 한 곳에서 천천히 구경하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빨리빨리 여러 곳을 다니고 싶어 해요. 이렇게 느리게 다니면 언제 다 봐? 이렇게 바쁘게 다니면 뭘 본 건지도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가장 안타까운 건 여행이 추억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함께 떠나기 전까지는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모두 좋은 이미지였어요. 함께 웃던 일, 고민을 나누던 일,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던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후부터는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나와요. 아, 그때 여행 때 보니까 진짜 성격이 그렇더라. 여행 하나가 수십 년 쌓아온 좋은 추억들을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은 참 이상해서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요. 특히 실망감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뇌리에 깊이 박혀서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몇십 년 함께 웃으며 지낸 시간들이 단 며칠의 여행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함께 여행을 가지 않는 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일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가족끼리 해외 한번 가자고 하잖아요.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막상 다녀오면 다신 안 간다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서로의 속도와 관심사가 다르고 쉬고 싶은 타이밍도 어긋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간중간 쉬어야 해요.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힘들다고 하시지? 하고 답답해하고요. 세대 차이, 체력 차이, 여행에 대한 생각의 차이까지 모든 게 다르게 맞물릴 때 함께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예요. 박영희 씨의 경우를 보면 아들 부부가 먼저 제안한 제주도 여행에서 이런 걸 경험했어요. 바쁜 일정, 젊은 사람들 위주의 동선, 그리고 모시고 간다는 식의 태도까지. 아들은 엄마 여기 유명한 곳이에요. 빨리 사진 찍어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영희 씨는 좀 천천히 구경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다음부터는 내가 편한 사람과만 갈 거야라고 마음먹게 됐대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냥 여유롭게 바람 쐬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죠. 가족과의 여행도 늘 감동으로 남는 건 아니에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내 걸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 더 깊고 오래 남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꼭 여행을 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함께 한 끼 밥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더 깊고 진실한 우정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관계가 많이가 아니라 오래가는 게 중요해요.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제나 따뜻한 자리에 앉아줄 친구라면 여행보다 긴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정말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첫째, 거리와 기간을 줄여보세요. 해외 장기 여행보다는 1박 2일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온천이나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정도면 충분해요. 서로의 패턴을 파악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현명하죠. 둘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노고를 꼭 인정해 주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혼자 모든 걸 떠안지 말고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셋째, 개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세요. 모든 일정을 다 함께 할 필요는 없어요. 오후 2시간 정도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호텔에서 쉬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혼자 산책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넷째, 돈 문제는 가능한 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세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아요. 여행 가기 전에 대략적인 예산을 함께 세워보고 개인 비용과 공통 비용을 구분해 두세요. 다섯째, 서로의 생활 패턴과 체력을 미리 고려한 일정을 세우세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새벽에 산책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오후에 활발해지거든요. 여섯째, 출발 전에 서로의 기대치를 맞춰보세요.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뭘 하고 싶은지 미리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액티브한 여행을 원하는지,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일곱째, 숙소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가능하면 방을 따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정하세요.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지만 개인적인 시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덟째, 비상 계획을 세워두세요. 만약 갈등이 생기거나 누군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상의해두는 거예요. 무작정 참고 견디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져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게 삶의 만족도를 훨씬 높여줘요. 6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젊었을 때처럼 모든 걸 공유하고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대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우정이에요.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이에요. 65세가 넘어서는 솔직히 말해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 한 통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어쩌면 젊었을 때 매일 붙어 다니며 모든 걸 공유하던 관계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자극이나 끝없는 소통이 아니라 평온한 안정감이에요.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의 노년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어요. 사실 여행이라는 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요구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처리하고 계속 움직여야 하죠. 젊을 때는 그런 게 재미있고 신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담스러워져요. 그런데 그 부담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감당해야 한다면, 더군다나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다면 그건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혼자 여행하는 게 낫겠다 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혼자 여행하는 60대 이상 분들이 요즘 많이 늘었어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에요. 물론 혼자 여행에도 단점은 있어요. 안전 문제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짐을 맡아줄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친구들과 갔다가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혼자 가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모든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낼 필요는 없거든요.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 혼자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그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요?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아무 방해 없이 내 생각에 잠길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거든요.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TV를 보고 싶으면 채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을 포기하고까지 누군가와 억지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관계. 그게 바로 성숙한 어른들의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만나지 않아도, 매주 전화하지 않아도 서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달려와 줄 수 있고 힘들 때는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로 채우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함께 걷고, 때로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언제든 손을 내밀면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싶어요.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깨진 관계는 복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지혜롭게 관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모든 걸 함께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여행을 통해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행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도 그랬는데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네.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되니까요. 10분 지혜 채널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지혜롭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동년배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어머, 이거 우리 이야기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나누며 배워가는 지혜로운 노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노년의 지혜, 인생의 깨달음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